야, 너 인연 너 누구야?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나 죽이려고 어머니, 왔지. 저 며느리 시어머니 지은이에요. 박금순 여사가 진정하세요.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 언제 팔을 세게 밀치면서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어머니 비틀거리며 벽에 25년 전에 부딪혔어요. 결혼했잖아요. 왜 열 그래요? 번째 넘어짐이었습니다. 오늘만요. 어머님, 저예요. 미안해, 미안해. 며느리 지은이에요. 며느리?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했어?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 익숙했어요. 벌써 10년째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마다 올라오는 감동적인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25년 차, 저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며느리로 대해줬어요. 시누이들도 그럭저럭 잘 지냈고요. 그런데 10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모시는 건 내가 해야지. 남편 박민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오빠, 나도 직장 있어. 시누이 민정이 항의했지만 결국 제 몫이 됐습니다. 새언니, 미안해. 우리 사정이 어려워서. 둘째 시누이 민지도 비슷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누구야? 도둑이야. 시어머니가 베개를 던졌습니다. 저는 피하지 못하고 맞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약 먹으셔야죠. 약은 무슨 약? 나 안 아파. 신랑이 끝에 겨우 약을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투덜거렸어요. 인연이 날 독살하려고 약을 먹이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10년간 매일 듣는 말이니까요. 지은아, 나 출근해야 돼. 밥 빨리 안 돼?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어머님 식사 도와드리고. 아, 진짜. 엄마는 맨날 할머니만 챙기네. 딸 수진이도 짜증을 냈어요. 저는 시어머니 밥을 떠먹이고 가족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다녀오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 쾅 닫히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아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목욕하실까요? 싫어. 목욕은 무슨 목욕?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 일주일 동안 못 하셨잖아요. 일주일? 나 어제 했어. 아니에요. 기억이. 인연이 자꾸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또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을 설득해서 겨우 욕실로 모셨어요. 그리고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왜 이렇게 뜨거워? 어머님, 미지근한데요. 뜨겁다니까? 날 데워 죽이려고. 저는 물을 더 식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할 때까지요. 목욕이 끝나고 나니 제 옷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언니 있어? 큰 시누이 민정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채로요. 아가씨 어쩐 일이에요? 그냥 어머니 얼굴이나 보러. 큰 시누이 민정은 시어머니 방을 힐끗 보고는 거실에 앉았어요. 새언니 커피 한 잔만. 저는 커피를 타서 갖다 줬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계속 비슷해. 약은 먹고 계시는데 호전은. 에휴, 답답하네. 큰 시누이 민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새언니, 솔직히 어머니 이제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네. 힘들잖아, 새언니도. 어머니도 전문 케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가 반대해요. 집에서 모시겠다고. 오빠가?
오빠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큰 시누이 민정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새언니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새언니 인생도 있잖아. 괜찮아요. 진짜 대단하다, 새언니. 나 같으면 진작 손들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큰 시누이 민정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30분 후 커피만 마시고 갔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때? 오늘도 비슷해요. 그래.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켤 뿐이었어요. 엄마 밥 줘.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드리고 줄게. 에이, 또 할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야? 딸의 말에 남편이 소리쳤어요. 아,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엄마는 맨날 할머니만 챙기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수진이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밤 11시 모두 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가족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남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딸은 원망하고 시누이들은 피하기만 하고.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끙.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화장실. 네, 제가 모셔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꽉 잡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없으면 넘어질 것처럼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봤어요. 네, 항상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흐려졌어요. 누구야 너? 며느리예요, 어머님. 며느리? 우리 아들 결혼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네, 25년 전에요. 그래,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시어머니는 곧 잠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방금 그 한마디 고마워가 10년의 무게를 조금 덜어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새언니,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 시누이 민정이 흥분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왜 그래요, 아가씨? 새언니, 큰일 났어. 어머니 병원 다시 가봐야 해.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치매 때문에 재산 관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후견인 신청하려고. 후견인? 응. 어머니 재산 관리할 사람 정해야 한다고. 당연히 자식들이 해야지. 큰 신우 민정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누이들이 온 진짜 이유를요. 재산.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간병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 나타난 거였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그저 며느리일 뿐이니까요. 제1화 끝. 제2화 한계점. 박금순 여사님의 재산은 강남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주식 2억으로 총 약 10억 정도 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큰 시누이 민정과 작은 시누이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정도나 돼요? 네.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시면
재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오빠가 후견인 하면 되겠네요? 큰 시누이 민정이 남편 민수를 봤어요. 아니야. 우리 셋이 공동 후견인 하는 게 어때? 작은 시누이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오빠 못 믿어? 그런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하자는 거지. 두 시누이가 서로를 견제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억?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하지만 10년간 간병한 건 접니다. 그런데 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의견은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셔서 의사 표현이 안 돼요. 큰 시누이 민정이 대답했어요. 그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누이들은 벌써 재산을 나눈 듯한 표정이었어요. 새언니, 우리 셋이서 나눠 관리하는 거 괜찮지? 큰 시누이 민정이 물었어요. 응, 그게 나을 것 같아. 작은 시누이 민지도 동의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남편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나저나 새언니,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봐. 아직은. 새언니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벌써 10년이잖아. 큰 시누이 민정의 말에 작은 시누이 민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새언니. 그리고 요양원 비용도 어머니 재산에서 쓰면 되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그곳에 시어머니를 보내면 전 편해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날 두고 어디 갔어?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거짓말. 날 버리려고 했지. 시어머니가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큰 시누이 민정이 다가갔지만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너희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엄마, 저 민정이에요. 딸이요? 딸? 내가 언제 딸을 낳았어? 시어머니는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정과 민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제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싫어. 약 안 먹어. 시어머니가 약을 쳐냈어요.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드셔야 해요. 안 먹는다니까? 너희가 날 죽이려고.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큰 시누이 민정과 작은 시누이 민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나가버렸어요. 새언니, 우리 먼저 갈게. 진짜 힘들겠다. 응. 고생해, 새언니.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바닥에 떨어진 약을 주었어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됐네요. 의사 선생님이 MRI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알츠하이머가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겁니다. 더 나빠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점점 못 알아볼 거고 공격성도 강해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도 많이 힘드시죠? 요양원도 고려해 보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어릴 적을요. 전 고아였어요.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아기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전 늘 꿈꿨어요. 언젠가 내 엄마가 날 찾으러 올 거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0살에 고아원을 나와 식당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남편 민수를 만났어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셔.
만나볼래?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날, 시어머니는 절 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착하게 생겼네. 우리 며느리감이야.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어요. 이제 난 가족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가끔 맛있는 반찬도 해주셨고 명절에는 용돈도 주셨죠. 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저는 당연하게 간병을 선택했어요. 내가 해야지. 내 엄마니까.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는 절 기억하지 못합니다. 전 누구일까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제가 떠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께 밥을 떠드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너, 누구야? 며느리예요, 어머님. 아니야. 너 어디서 봤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너, 귀 뒤에 점 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귀 뒤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어떻게 아세요? 그게, 시어머니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머리야. 머리가 아파. 어머님,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시어머니는 곧 진정됐지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귀 뒤에 점. 내 딸에게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딸이 또 있었어요? 딸,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우리 삼남매만 낳으셨어. 아니, 혹시 예전에 다른 자식이... 아니야. 왜 갑자기 그래? 어머님이 자꾸 내 딸이라고 하셔서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겠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 누웠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 뒤에 점.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내 딸이라는 말은 뭘까요? 주말 시누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새언니, 어머니 진단서 나왔어? 응, 여기. 저는 진단서를 건넸어요. 좋아. 이거로 법원에 신청하면 돼. 큰 시누이 민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큰 시누, 어머니 옛날 이야기 들은 적 있어? 큰 시누 민지에게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가 젊었을 때 말이야. 혹시 다른 자식 있었다거나. 왜 갑자기 그런 걸? 큰 시누 민정이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머니가 가끔 딸이라고 중얼거리시길래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큰 시누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2시, 으악!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뛰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님, 누구야? 도와줘.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119, 빨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왔고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간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유일한 엄마였으니까요. 제2화 끝. 제3화 되살아나는 기억.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크지 않지만 고령이라 위험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깨어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된 채로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민정과 민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태가 어때? 의식이 없으세요. 72시간이 고비래요. 세상에. 큰 시누이 민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 작은 시누이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의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오빠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와요. 이럴 때 회사가 뭐가 중요해. 시누이들은 투덜거렸지만 30분 후 나가버렸습니다. 새언니, 우리 일이 있어서 혹시 뭐 있으면 연락해.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가실래요? 환자분이 손을 움직이세요. 정말요? 저는 황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살아계시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만약에 말이야. 큰 시누이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만약 어머니가 안 좋아지시면 우리가 장례 준비를 해야 하잖아. 그리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언니. 작은 시누이 민지가 큰 시누이 민정을 쳤습니다. 뭐야? 현실적인 얘기잖아. 어머님이 듣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의식도 없는데 무슨. 저는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 물론이지.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나가주세요. 뭐? 나가달라고요. 어머님 옆에서 재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 신우 민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새언니, 우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은 무슨. 10년 동안 제대로 된 간병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10년이야. 10년간 내가 혼자 어머님 모셨어요. 밤낮 없이. 그런데 시누이들은 뭐 했어요? 가끔 커피 한 잔 마시러 오고 얼굴만 비추고 가고. 그게 다였잖아요. 새언니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지. 어머님은 내 친엄마도 아닌데요. 그런데 난 10년을 바쳤어요. 내 인생 10년을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알았어. 우리 갈게. 그들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뛰어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 보이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지은아,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 어머님, 절 아시는 거예요? 너, 지은이 맞지? 네, 맞아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절 알아봐 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의사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졸중 후 오히려 치매 증상이 호전됐어요. 드문 케이스입니다. 계속 나아지실 수 있나요? 모릅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악화될 수도 있어요. 지켜봐야죠. 하지만 저는 기뻤어요.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가 절 알아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 지은아, 물 좀. 네, 어머님. 저는 물을 떠드렸어요. 미안하구나. 네, 10년. 고생 많았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니야. 넌 힘들었어. 내가 다 기억해. 어머님, 치매 걸리고 널 괴롭혔지.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너 귀 좀 보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네, 이리 와봐. 저는 시어머니께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시어머니는 제 귀 뒤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역시, 있어. 뭐가요? 점. 귀 뒤에 점.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지은아, 너 부모님이 누구니? 저, 고아예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년생이니? 1989년생이에요. 생일은? 5월 3일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대요. 고아원에 버려진 날이 5월 3일이라서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아, 혹시 내가, 네, 아니야, 아닐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엄마, 민정과 민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누구니? 저 민정이에요. 딸이요. 민정이?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민정이구나. 엄마가 저를 기억하네요. 민정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민정아, 물어볼 게 있다. 네, 엄마. 45년 전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네, 내가 버린 아기 말이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과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 딸을 하나 낳았어. 1989년 5월에. 근데 버렸어. 엄마가 왜 그런? 너희 아버지가 재혼이었잖니. 전처 자식이 셋이나 있었고.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딸을 하나 더 낳으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았어. 아들도 아니고 딸이라서. 그래서 병원에서 낳자마자 고아원에 버렸어. 5월 3일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5월 3일, 제 생일. 그 아기 귀 뒤에 점이 있었어. 여기. 시어머니가 제 귀 뒤를 가리켰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럼, 지은아.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내 딸이니? 제 사막 끝. 제4화 절정 35년의 비밀. 지은아, 너, 내 딸이니? 시어머니의 말에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큰 시누이 민정이 소리쳤어요. 새언니가 어떻게 엄마 딸이에요? 날짜가 똑같아. 생일도 귀 뒤점도.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어머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 시어머니의 딸. 그럼 남편 민수는? 오빠? 안 돼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지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제가 만약 어머님 딸이면 전 오빠랑 결혼한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내가 몰랐어. 35년 만에 알게 된 거야.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큰 시누이 민정이 화를 냈어요. 새언니가 우리 동생일 리 없어요. 맞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작은 시누이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면 되잖니. 검사는 무슨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반대하니? 시어머니가 두 딸을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혹시 너희 뭔가 알고 있는 거니? 아니에요. 하지만 큰 신우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냥 쉬세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나 정신 멀쩡해. 너희가 뭔가 숨기고 있어. 숨기는 거 없어요. 민정과 민지는 황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정과 민지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떡해. 일단 진정해. 엄마가 착각하신 거야. 하지만 날짜도 똑같고 점도 똑같으면 우연이야, 우연. 세상에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다가갔습니다. 신우이 언니,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요? 없어. 큰 시누이 민정이 과하게 반응했어요. 새언니, 엄마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치매 나아지셨어요. 일시적이야. 곧 다시 나빠질 거야. 큰 시누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그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절 붙잡고 있었어요. 지은아, 내가 내 딸이 맞을 거야.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버렸어. 어머님,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내 딸이야. 시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만약 정말 제가 시어머니 딸이라면 전 25년간 친엄마를 시어머니라 부르며 산 거예요. 그리고 친오빠와 결혼한 거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저는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저보고 딸이래요. 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치매 때문에 DNA 검사했어요. 뭐? 일주일 후에 결과 나와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이면 우리가 남매였던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나 널 동생으로 본 적 없어. 저도 오빠로 본 적 없어요. 하지만 만약 진짜면 우리 이혼해야 해요. 이혼? 남매가 결혼 생활을 할 순 없잖아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아, 저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큰 시누이 민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새언니,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실은 우리 알고 있었어. 네, 새언니가 엄마 딸이라는 거.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25년 전 새언니가 오빠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기절하셨어. 기억나? 응. 그때 엄마가 중얼거리셨어. 내가 버린 딸. 5월 3일. 하고. 그럼 우리 아빠가 급히 막았어. 절대 말하지 마라. 이미 사랑하는 사이인데 알면 다 불행해진다고. 큰 시누이 민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른 척했어. 25년간 시누이들이 알고 있었다고요? 미안해, 새언니. 아니, 동생아.
작은 시누이 민지도 나타났어요. 울면서요.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 말해야 하나 말까? 하지만 재산 때문에 입 다문 거죠?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만약 내가 친딸로 밝혀지면 상속에서 내 몫이 생기니까요. 미안해. 두 시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들, 그리고 저. 누가 열어볼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피검사자 박금순 이지은. 친자 확률 99.99%. 판정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확실함.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딸아. 시어머니가 두 팔을 벌렸어요.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45년 만에. 엄마. 미안해, 딸아.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은 씨와 민수 씨는 이촌관계입니다. 남매죠. 현행법상 이촌간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합니다. 수진이는요? 우리 딸은? 법적으로는 근친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계속 우리 딸인가요? 네. 친권은 유지됩니다. 저는 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이런 걸 몰랐어.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큰 시누이 민정이 물었어요. 당연히 이혼해야지. 작은 시누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지은이는 내 아내야. 동생이 아니라. 오빠, 나 지은이 사랑해. 남매든 뭐든 상관없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이혼해야 해요. 이건 법을 어긴 거예요. 지은아, 전 엄마 딸로 살고 싶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딸아. 이제 내 딸로 살자.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알았어. 이혼하자. 병실에 남은 시어머니와 저. 아니, 이제는 엄마와 딸. 지은아, 내 인생을 망쳤구나. 아니에요, 엄마. 25년을 남매로 살게 했어.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전 행복했어요. 민수 씨랑 아니 오빠랑 25년. 후회 안 해요. 하지만, 그리고 엄마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10년간 힘들었지만 진짜 엄마였잖아요. 딸아,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사랑한다, 내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4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엄마를 만났습니다. 제 4화 끝. 제 5화 결말 진짜 가족. 원고 이지은과 피고 박민수는 이촌간 혼인으로 무효입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혼인관계는 처음부터 무효였으며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무효로 합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전 남편, 아니, 오빠 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지은아, 네, 후회 안 해. 25년, 행복했어? 저도요.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25년의 추억까지 지울 순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수진이 저를 찾아왔어요. 20살 대학생이 된 딸. 수진아, 괜찮아요, 엄마. 다 이해해요. 미안해.
엄마 아빠가 남매인 줄 몰랐어. 엄마 잘못 아니잖아요. 수진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전 엄마 딸인 거 자랑스러워요. 수진아, 10년간 할머니 간병하는 거 봤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 엄마만 했잖아요. 그건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였다는 거. 그런데도 10년을 간병했잖아요. 수진이 울먹였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고마워, 수진아. 앞으로 외할머니랑 행복하게 사세요. 전 자주 놀러 올게요. 딸이 이렇게 컸구나.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은 씨가 친딸이니 재산은 4등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엄마 재산 10억을 내 자녀가 나눠 갖는 거죠. 잠깐만요. 큰언니 민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새언니. 아니 지은이는 25년간 우리 가족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순 없어요. 왜요? 지은 씨도 친딸인데요. 하지만 언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재산 필요 없어요. 뭐, 엄마만 있으면 돼요. 돈은 언니들이 나눠 가지세요. 지은아, 그래도 엄마가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45년간 엄마 없이 살았어요. 이제 엄마를 찾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정과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래도 돼? 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앞으로 엄마 제대로 모시세요. 제가 간병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두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 지은아. 그리고 고마워. 지은아, 엄마랑 같이 살자. 퇴원하시는 날 엄마가 제안하셨어요. 대저택 말고 작은 집에서 엄마랑 딸이 살자. 정말요? 응. 이제 늦게라도 모녀로 살고 싶어. 저는 울컥했어요. 전 평생 가족이 그리웠어요. 특히 엄마가요. 미안해, 딸아. 엄마가 너를 버렸어. 이제 괜찮아요.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우린 작은 2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 하지만 저는 대저택보다 이곳이 더 좋았어요. 진짜 엄마와 함께니까요. 엄마 아침이에요. 응, 딸아. 엄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오후에 수진이가 온대요. 케이크 만들어야죠. 그래, 우리 외손녀가 오는구나. 엄마가 웃으셨어요. 치매 증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 헷갈리실 때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딸로요. 지은아. 네, 엄마.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딸과 사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아, 마트에서 우연히 민수,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 이제 전 그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잘 지내? 응. 엄마랑 잘 살고 있어. 오빠는? 나도 잘 지내.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아, 미안해. 뭐가?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아니야, 오빠. 전 후회 안 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25년. 행복했어요. 오빠와 수진이와 함께한 시간요. 나도야. 그리고 이제 진짜 엄마도 찾았잖아. 전 행복해요. 민수 오빠가 웃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빠도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요. 너도.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남매로요. 외할머니,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어머, 우리 손녀. 대학은 어때? 재밌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뭐, 우리 손녀가? 엄마가 놀랐어요. 언제 데려와? 외할머니가 봐야지. 네, 다음에 꼭 데려올게요.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엄마는 좀 쉬어요. 그래. 엄마가 맨날 하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딸이 이렇게 컸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엄마와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딸도 있고, 손녀도 있고, 저도 행복해요. 그래, 우리 다 행복하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민정 언니와 민지 언니가 찾아왔어요. 왔어요? 응. 엄마 뵈러 왔어. 엄마 안에 계세요. 두 언니는 엄마께 인사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럼 딸이 잘 돌봐주니까. 엄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민정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10년간 못한 걸 내가 다 했어. 괜찮아요, 언니.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를 돈으로만 봤지 진짜 모시진 않았어. 민지 언니도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은아. 그리고 고마워. 언니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그래, 우린 진짜 가족이잖아. 세 자매는 서로 안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편지를 주셨어요. 뭐예요, 엄마? 그냥 읽어봐. 사랑하는 딸 지은에게. 엄마가 너를 버린 지 45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후회했지. 내 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힘들게 살진 않을까? 엄마를 원망하진 않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는 내 곁에 있었어. 며느리로. 10년간 나를 간병해 준 게 바로 내 딸이었어. 신이 준 기회였던 것 같아. 엄마가 너에게 속죄할 수 있도록. 지은아,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엄마도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엄마, 울지 마, 딸아. 이제 우린 함께잖아. 네, 엄마. 평생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5살 된 외손자랑 딸 수진이 왔어요. 수진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죠. 어머, 우리 준혁이. 외할머니, 이거 봐요. 뭐야,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외할머니랑 엄마랑 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손자. 예쁘다, 준혁아. 외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준혁이 사랑해. 저는 손자 준혁이를 안았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10년간 전 시어머니를 간병했어요. 며느리로요. 하지만 결국 우린 모녀였죠. 혈연으로든 마음으로든요.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이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엄마와 딸, 그리고 손자. 우리는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후기. 45세 며느리 지은. 10년간 치매 시어머니를 혼자 간병했어요.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외로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시어머니가 바로 친엄마였다는 것을요. 45년간 찾아 헤맨 엄마가 바로 곁에 있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만남엔 이유가 있죠. 지은이 10년간 고생한 것도,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도 모두 운명이었어요. 늦었지만 모녀가 될 수 있도록.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함께한 시간이고 사랑이에요. 지은과 엄마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를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들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